안녕하세요. 네, 무용수 성창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앰비규어스 객원 댄서 겸 송도 볼쇼이 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창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수진조이 댄스로 안무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용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용 씨는 지금 대구에 오신 게 굉장히 남다른 소감이 있으신데요. 저 굉장히 남다릅니다. 제가 무용을 처음 시작한 곳이 여기 경북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 무용의 날개짓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남다르고요. 또 제가 무용을 지금 22년째 해오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이제 무용단 생활하면서 정말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서 공연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돌아갔을 때 제 고향인 경남 창녕이랑 이 대구에서 공연을 꼭 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안에 있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비로소 오늘 대구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yes 대구 파이팅! 수진 씨는 대구가 처음 네, 저도 오빠랑 공연하는 건 처음이고요, 대구에서. 네. 네, 저도 이렇게 새로운 또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이고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창용이 오빠와 제가 듀엣 춤으로 활약을 했던 레파토리들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듀엣 위주의 춤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안무가로서 각자 개인이 작업했던 짧은 솔로를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동안 연습을 하고 또 그 춤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듀엣 작품은 열이라는 작품인데요. 2016년에 서울국제무용 콩쿠르에서 갈라쇼에 초청이 되어서 제가 안무를 해서 저를 포함한 최수진 무용수 그리고 이 다음 작품에 나오는 안남근 무용수 3명과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듀엣을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서울국제 콩쿠르에서 저희가 이제 저는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갈라쇼에 임했던 그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열이라는 제목으로 수인 씨와 함께 했는데 수인 씨는 서울국제 저도 서울국제에서 엘비넬리 스칼라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콩쿨이었고 오빠가 같이 이제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저도 열의를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16년 그 당시 감성을 살려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인 씨 준비됐? 네.
뒤에 좀 더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성창용 치면 뒤에 안남근 무용수와 함께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대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의 에너지와 무드가 바뀌는 무용수예요. 그래서 창경이 오빠 추는 춤은 저에게 있어서 체력의 한계를 맞서는 그런 춤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바디와 남성적인 테크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네. 아직 저희 뒤에 지금 4개나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힘들었던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아주 짧은 듀엣인데요. 그 듀엣은 또 리프팅 위주로 작품이 진행이 됩니다. 앞에는 이제 춤으로 이제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리프팅을 이런 에너지를 함께 리프팅 에너지로 폭발적인 파트너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국립현대무용단의 그 장미의 잔상이라는 작품에 또 함께 출연하게 됐는데 그때 안에 있는 짧은 듀엣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과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리프팅은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드는 동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동작을 얘기하는데 가벼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리프팅 할 때 저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리프팅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움직임의 범위를 가야 되다 보니까 상대를 굉장히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 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약속된 계획 아래 저희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 동작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죠? 저는 놓치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이 남녀 파트너 할 때는 굉장히 솔로 할 때보다 2~3배 정도는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같이 움직이지만 그보다도 이제 여자 파트너들을 더 이제 안전하게 이제 랜딩 시키고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제가 혼자 사실 점프를 뛰면 이거보다 잘 뛰는데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리프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빠가 들어주는 타이밍에 제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읽고 킥과 그리고 몸을 컨트랙션 하면서 이 들어주는 힘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들 수가 없어요. 절대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만 저도 오빠를 도와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제가 또 도와주지 않으면 오빠도 되게 무겁게 저를 힘으로만 올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의 조절의 파악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신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힘의 조절이 서로 파악이 안 되면 춤의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더 멀리 그렇죠. 가고 싶은데 저는 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미리 땡겨버리면 그 라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리프팅인데요. 다른 리프팅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준비 동작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빠도 안전하게 저를 올릴 수 있지만 이 리프팅은 움직이는 진행 와중에 오빠가 저를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빠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되게 잘 된 거예요. 네. 이게 놀랐어요 굉장히- 지금 저도. 저도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걸 이제 처음부터 아까 잠깐 보셨던 리프팅들을 이제 위로도 들고 옆으로도 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신 게 지금 이게 진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 도약하는 점프의 동시에 저도 같이 이제 리프팅을 해야 돼서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애매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실 이게 들 수가 없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네. 네, 그럼 저희가 음악을 틀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굉장히 여기 나오는 리프팅들을 잘 한번 봐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 투어를 가게 됐어요. 흔들리는 기차 안 베네치아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의 왼쪽에는 정말 큰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 사이로 커튼이 바람에 엄청 펄럭였어요. 그 커튼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에 빠지다가 그냥 춤을 좋아하는 11살짜리 어린이가 어느덧 25살의 한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 그 순간들을 정말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첫 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씨 이놈 귀신아 더 끌어봐라. 이놈 귀신은 오늘 착실히 만만히 죽게 석바다 돌아서라. 안 돌아서면 없는 발에 신질 청소에 당대 고전에 못하던 걸 죄를 푹 떼어서 볼게. 눈깔 죄를 떼어서 볼게. 이놈 귀신아 꽁기 넣은 과에다가 그제다 그 앞에 큰 대고에다가 착실히 만만히 준다. 네 이름 달고 성도한다. 안녕받까 이금체가 36성 받아야 석바다 돌아서라. 안 돌아서면 칼로 베질 이리저리 길게 그저다 남겨 넣진 몽다리 귀신 물에 빠져 죽으면 수사리 귀신 석바다 돌아서라. 안 돌아서면 칼로 베질 이리기로 저리 그리고 다 길에 36바로 석 돌아서야 돼서 안 돌아서면 니는 귀신아 소리 평생 못 듣고 석 물러가 어씨. 네. 방금 보신 이 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요. 이 소리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해서 객기 물리는 소리, 귀신을 물리는 그런 소리에 저희가 올해 8월에 국립현대무용단 힙합이라는 주제에 춤이나 김보람 안무의 오프닝을 이제 제가 안무에서 출연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귀신을 쫓아내는 물리는 그런 생각으로 새벽에 이 음악을 듣고 연습을 해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하시는 소리 했던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작품은 제가 항상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감정들로 안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 동양신화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문구에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강렬한 문구를 보고 이 불신이라는 듀엣을 제가 안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작품을 모두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더 이 코로나도 불구하고도 여기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 그리고 대구에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다면 그때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무용의 최수진, 성창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7살 무용수 안남근입니다. 무용수의 몸. 무용수의 몸은 무용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 속에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기억들이 살고 있을까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용수가 춤을 출 때 춤을 추는 그 무용수의 뒷모습에서 와,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무용수가 정말 멋진 무용수다라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나 멋진 무용수가 되어 있는지 제 춤의 걸음이 되는 저의 시간 그리고 저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매번 집으로 날라오는 통지표에는 주의가 산만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 부모님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주로 사람의 얼굴이나 폭발하고 싶은 광기의 감정 같은 것들을 종이 위에 그려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같은 공통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고 순한데 뭔가의 충격, 분노로 인해서
막 엄청 세지는 거예요. 막 겉모습으로는 머리가 막 이렇게 노랗게 된다든지, 아니 막 길어져요. 아니면 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다 때려 부수는 그런 괴물이 막 돼요. 드래곤볼의 손오공, 요괴소년 호야, 에반게리온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제가 토마스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브레이크 댄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던 간에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큰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토마스라는 동작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저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받은 1등이라는 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 덕에 아하,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며 큰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저희 경연이나 공연을 잘 보러 오시지 않으셨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어디에선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고는 했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저는 무대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것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 수 없는 몸짓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무대에 섬으로써 어떠한 정화됨을 느낍니다. 그동안 쌓였던 슬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 무대에 서면서 싹 정화됨을 느껴요. 그런데 저는 무대 밖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가리키려 학교에 갈 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내 수업이 지루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갑자기 훅 다가올 때면 저는 언제나 눈을 깜빡거리며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남근이는 자신이 방 안에서 흉측한 모습에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남근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려 했지만 보려 하면 할수록 시야에서 벗어나려 버둥대는 몸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잠을 조금 더 자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죄다 잊어버리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면 분명 지금의 현실보다 더 안 좋았던 적도 많았다. 누군가를 이기고 그 위에 서야만 했던 일.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진실인 듯 다른 사람의 흉을 보았던 일.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어 결정을 번복했던 상황들. 왜 악마는 나에게 그런 일들을 강요한 건지 모르겠다. 남근은 한참을 고민한 후에야 생각을 멈출 수 있었고, 그제야 비로소 주변을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방 안은 마치 암흑처럼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내 방이 원래 이렇게 어둡고 깜깜했었나? 다급해진 남근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방을 나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남근은 두려운 마음 탓에 허겁지겁 문을 찾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방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다 상처만 입고 만다. 그때 갑자기 어느 한켠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근은 창 저편에서 밝은 빛을 내고 있는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방금 보신 작품은 제가 전에 만들었었던 작품인데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하여 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안남근의 변신입니다. 제 작품 잘 보셨나요? 동작들 자세히 보셨나요?
제 동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동작 안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움직이다가 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입니다. 아름다운 팔, 다리, 사슴 같은 몸, 팽이 같은 탑, 중력을 거스르는 높은 점프, 발레리노, 발레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무용수 안남근 역을 맡은 무용수 김미나입니다. 제가 처음 무용을 시작했을 당시 체격이 가장 좋은 친구들은 한국 무용을, 그 다음 친구들은 발레를, 그 다음 친구들은 현대 무용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다 똑같진 않겠지만은 저처럼 무용을 늦게 시작하거나 지방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일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현대 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 무용을 하기 전 브레이크 댄스를 3년, 그리고 이 부모님이 주신 탄탄한 신체 덕분인지 남들보다 빠르게 현대 무용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긴 별명들이 천재 현대 무용수, 콩쿨 신동, 안검한. 많은 상을 타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제게 필요했던 것은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려면 아름다운 라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라인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건 바로 기본이었습니다. 기본은 제게 발레였습니다. 사실 현대무용은 선생님들마다 주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달라서 너무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발레는 정확하잖아요. 안가는 아래로, 안아가는 앞으로, 알라스코는 옆으로, 아고는 위로. 그래서 저는 넥스트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레를 했습니다. 현대 무용으로 군대 면제의 꿈을 이룬 후에 저는 저의 더 큰 꿈을 위해서 무작정 해외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그 세계 최정상에 내노라는 그런 무용단들 있잖아요. 그런 무용단들의 오디션 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댄스였죠. 스칼피노 발레, 쿨베리 발레, 바체바 댄스 컴퍼니. 오디션도 못 보고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매번 오디션에 떨어지며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나? 그러던 도중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근아, 한 방은 없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해라.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해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유럽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저의 부서진 멘탈을 잡고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작은 무용단들의 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원서를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컴퍼니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컴퍼니에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원하는 무용수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너다. 그러니 네가 우리 무용단에 오디션 없이 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라트비아라는 나라 수도 리가에서 인드라 레인 홀드라는 사람의 발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좋은 발레 선생님에게 좋은 발레 수업을 들으며 Hey, keep position. Go to the Korea. Turn out. Turn out. 좋은 안무자에게 좋은 대우를 받으며 I pay you. You just do. 주역으로서 해외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뜻을 가진 스완송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그 스완송과 같이 한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을 주제로 담아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 술에 취한 늙은 예술가가 아무도 없는 무대에 나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독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늙은 예술가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그 늙은 예술가가 마신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 안남근은 굉장히 예민하고 여린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쥐드래곤 같은 그런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 네 주제에 무슨 연예인이야 그런 말을 들을까봐 아무 소리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할까? 할까 말까 하다가 먼저 고백해주길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예민한 감정들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어지죠. 예를 들자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한 후배의 말을 빌리자면 그 후배는 제게 형은 카멜레온 같다, 또 제 친구는 너는 영화배우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술을 마실 때면 그 분위기에 금방 취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과 금방 동화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그 이유로는 제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금방 카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정리하자면 예민하고 여린 남근이, 그리고 술에 취해 삐딱한 남근이, 이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민하고 여린 남근이, 오늘같이 공연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최대한 예민해져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먹어서 조금 덜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나와서 이곳저곳 살펴봐요. 이 플로어의 느낌, 이 공간이 주는 느낌. 막 빨리 친해져야 돼요. 이 공간이랑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저는 낯선 사람, 낯선 공간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방금 전에도 발레를 하는데 휴즈를 반대로 신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하는데 다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면 저는 저의 몸을 혹사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부터. 연습 공연 전까지 아까까지 움직였어요. 이 몸 안에 남아있는 쓸데없는 힘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몸이 너덜너덜해짐을 느낍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무대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만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술을 마신 남근이는 모든 것이 삐딱해집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동을 하며 남들이 말하는 것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욕을 엄청 합니다.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는데 술만 마시면 왜 그럴까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선택을 쉽게 잘한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작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앞서
춤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동작들을 배우고 많은 무대에 섰어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춤은 추면 출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르겠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춤,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서 율동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뛰노며 노는 동작. 흥에 겨워, 흥에 겨워, 흥에 겨워. 안무자의 의도, 그리고 안무자가 정한 그 음악, 동선, 뭐 그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무대에서 그냥 마냥 흥겹게 춤을 출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막 예민하게 신경 쓰는데 그냥 표정만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춤이 이제는 진짜 이거는 춤이야 라고 하면 춤인 것 같고, 이건 춤이 아니야 라고 하면 춤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뭐야, 그 노땅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춤이 아닌 거에서부터 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 춤이 될 수 있고 다 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춤이고, 뭐 그런데 제가 막 정신을 놓고 막 이성을 놓고 춤을 추는 저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만큼 있어.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 그쵸?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막 흥겹게 춤을 추는 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남근이의 춤이지. 이게 안남근의 춤 아니야? 이럴 때요. 예.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버럭버럭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기야. 이를 부부처럼.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녀석 많아.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이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씨 참 더럽게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넌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위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위 집어쳐. 예예예예. 짙은 하이라인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만이 가죽 잡고 지고 인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미끄러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두 번 해지 내 말투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웠나. 시간 낭비지 두려워서
가고픈데 갈 데 없고 사랑하고픈데 갈 데 없어. 뭘 어쩌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난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마음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타임이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혼자인 게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대가 보고 싶어.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이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제 작품 잘 보셨나요? 그 영감의 여신 뮤즈와 대장장이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은 아트라는 녀석이에요. 이처럼 예술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막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